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 소식인데, 요 뉴스는 잠시 후에 원희룡 장관을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그 뉴스 외 다른 뉴스부터 짚죠. 정부의 오염수 검토 오늘 공개. IAEA의 최종 보고서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검토한 내용, 그 최종 내용을 오늘 발표한다는 거죠? 네, 그거 포함해가지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분석을 전체적으로 내놓을 건데요. 예. 그러니까 크게 세 갈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자체 평가, 독자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내용 공개할 거고, 그다음에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판단 내지는 분석 결과, 이것도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죠. 네. 그것도 내놓을 거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이걸 토대로 제안할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를 할 건데요. 일단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정부의 방향성은 사실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간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분석은 정부가 발표는 안 했어요. 유보를 해왔습니다. 이걸 오늘 다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보냈고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직 발표 안 했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오늘 발표가 될 거고요. 후쿠시마 시찰단이 뭘 보고 왔는가? 네, 보고 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 그리고 두 번째로 IAEA의 그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그냥 존중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만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들 봐야 된다, 양도 많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도 오늘 밝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들을 다 더해가지고 일본 정부에 이런 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도 같이 넣을 거고요. 우리의 제안이 있을 거다. 어제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이제 브리핑하면서 오늘 이 내용 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써요. 정부가 어떤 포지션인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여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얘기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인상적인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광우병 때처럼 안 당할 거고 요번에는 달라 요런 분위기가 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게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 수능, 뭐 킬러 문항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다 봤거든요. 여권 여권에서? 지형상 유리하다라고 봤는데 요건 그래도 좀 까다롭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차관들을, 그러니까 비서관들을 5명 차관을 보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부서들 보면 해수부, 과기부,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권에서 얘기 들었던 거는 이 차관 인사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들을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처들이 다 후쿠시마 오염수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해수부는 뭐 당연히 관련이 돼 있고 환경부 당연하고요. 국토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또 원안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런 부서들이니까 원자력 안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제 여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괴담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가을에 9월쯤 돼서 전어철이 됐다. 네. 그럼 사람들이 안 먹겠느냐?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권의 입장. 네, 여권의 입장이고, 그리고 특히 광우병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자기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때는 바로 그로기 상태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아까 이제 다른 때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예, 것들도 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기조 자체가. 그러니까 가짜 뉴스 내지는 괴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기조들이 반영이 돼 있고요. 강경 기조의 그 맥락 방침 안에서 백지화 뉴스도 나온 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MB 정부 때처럼 안 당한다라는 거고 그때는 너무 빨리 초반에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힘을 아예 못 썼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 의견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성이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권의 인식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들도 있습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떤 예. 부분에 주목하세요? 일단 뭐 정부의 입장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1일 브리핑 할 때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나오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어떤 뭐 스탠스를 봤을 때 일단 IAEA 보고서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반대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그 뉴스쇼에도 나왔었던 분이잖아요. 서울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가 예. 어제 CBS 한판승부에도 나와서 예.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분의 입장이 제일 좀 합리적이고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날도 뉴스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거 크게 우리 해역에는 문제 없다. 우리 해역에는 문제 없고 예전에 오염수 2011년부터 13년까지 그대로 방류됐지만은 방사능 수치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은 나는 해양 방류 반대한다. 왜냐하면은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가지고 주변국들에 피해를 끼치는 거다 이거는. 아, 강경욱 교수가 그때 석윤열 교수하고 토론했던 그분이요. 예. 강건욱 교수가 영향 미치는 건 과학적으로 미미하다. 우리 해역에 미치는 거는 미미하다. 하지만 방류는 반대한다. 한주만 방류는 반대한다라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때도 사실 약간 그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찬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도 이게 당장 짧은 기간에 이게 뭐 우리 해역에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도 않고 장기간은 이제 전문가분마다 엇갈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지금 정부는 절대 수입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부의 오늘 이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국제법 관련해서 송기호 교수라든지 여러 얘기를 하는 게 이 IAEA 보고서에는 1일 이제 후쿠시마 그 수산물을 섭취해도 되는 양까지 적혀 있어요. 73페이지에 보면은 네. 성인은 하루에 190g, 유아는 97g, 영아는 39g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섭취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도까지 너희 섭취 안 하니까 이제 너희 이거 수입해라고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 지금 우리 금지하고 있잖아요. 죽어도 안 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WTO에 갈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 안 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한데 네. 확실한데 WTO에다가 다시 제소를 해버려서 거기서 판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그 되는데 말씀이에요. 그거의 판단 WTO의 판단 근거가 너희 IAEA 보고서 나오고 일본이 방류할 때 너희 반대 안 했잖아. 이 보고서 다 인정한 거 아니야? 이제 이 논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부가 반대를 뭐 하는 목소리를 낼지 우려를 낼지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 네. 일본에다가 제안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예. 제안이 뭐가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제안의 톤이 예, 어느 예. 정도로 나올지 그러니까 뭐 예. 이거와 수산물과 관련된 건지 이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어떤 발표, 최종 입장 발표할지 주목하시고요. 두 번째 뉴스로 갑니다. 김은경 혁신이 민주당 오합지졸. 어제 민주당 혁신위원회 그 회의장에서 오합지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서복경 위원이 한 얘기고요. 예.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어제 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그리고 특히 소속 정치인들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원래 혁신위가 비공개로 계속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공개 발언으로 바꿔가지고 좀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의도적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당에 좀 경종을 울려야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고요. 김은경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심판하기 전에 매를 들겠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탈당, 신당, 분당 언급하면서 당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 분열 조장, 자기 정치에 급해서 자중질환도 보인다. 자중질환. 일부 의원은 이 입법기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김은경 위원장은. 예. 그랬는데 굳이 기자들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그 다음에 발언을 서복경 위원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름을 일일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위원장은 이름 안 얘기하고 이제 애둘러 말했는데 바로 뒤에 위원이 이름까지 말해버렸어요. 네. 누구 서복경 누구죠?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은경 위원장은 우아하게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김영주 부의장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 본회의장에서 그 일본 여행 문자 본 거. 맞습니다. 그거 사과가 늦었던 거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싸움은 법정에서 해라. 어쨌거나 그 일로 당이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일이라는 건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향해서는 옆집 불구경하느냐. 이처럼 기강이 없는 기율 없는 조직은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다. 이제 요거 이상민 의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쾌한 결별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분당 내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혁신위가 지난달 23일에 제안한 게 불체포 특권 포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원총회 안건으로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나왔는데 김남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만 만들어 놓고 남일 보듯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이번에 이제 쓴소리 한 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한다. 이게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혁신이 무용론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음흠. 혁신위의 얘기를 안 들어주는 이런 상황, 이런 거에 대한 반발도 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어제 뭐 공개 불만이 나온 거네요. 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왜 갑자기 이러느냐, 뭐 존재감 드러내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있느냐 없느냐, 뭐 존재도 잘 모르겠다, 뭐 네. 무용론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쇄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꼼수 탈당 안 된다 이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논의의 테이블에도 지금 못 오르고 있어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서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받아들인 거야, 안 받아들인 거야, 그렇죠. 뭐 애매한 상황이고, 두 번째 거는 언론 보도는 나왔지만 아예 뭐 논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 망하겠다, 혁신이 이거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게 이제 좀 위기감을 혁신위원들이 느낀 것 같아요. 예. 근데 당내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시큰둥합니다. 혁신이가 왜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비명 쪽에서는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이재명 체제가 지금 문제인데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있고 왜 뻘소리만 해?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반대 투쟁해야 되고, 근데 지금 뭐 이런 거 논의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 아하. 전체적으로 혁신이 가지고 다들 조금 뭐 미운 오리 취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잘 될지. 물론 이제 예전에 김상곤 혁신이 봤을 때는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은 어쨌든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요. 민주당의 어제 화제의 장면 들여다봤고 세 번째 뉴스로 갑니다. 새마을금고 고객 잡기 진땀.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는 얘기들 자꾸 하잖아요. 네. 지금 위기설이 나오니까 더 무서운 거는 뱅크런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불안하면은 은행 달려가서 돈을 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범정부 대응단 꾸려가지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은 자금 투입할 거고, 새마을금고 생각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위기설이 왜 나왔느냐면요, 연체율이 높아요. 연체율이 6%를 넘어섰는데 이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시중은행 은행 연체율이 한 17배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네. 그리고 자체적인 연체율을 비교해봐도 높은데, 원래 2021년 뭐 이때는 1.93%, 1%대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3.6%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6.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연체율이 왜 높아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특히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줘서 작년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는 지금 류혁 새마을금고 중앙의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그제 체포됐거든요. 대표이사가.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뱅크런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일단 정부는 이제 무슨 일 생기면은 자금도 투입을 할 거고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메시지 내고 있습니다. 뱅크런 생기면 큰일 나니까요.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